많이 줬을 걸로 보입니다. 외부적인 손상이 갔을 때 네. 주로 이제 원래 약하던 부위가 더 타격을 많이 입게 되고요. 그 부분은 더 후유증의 여지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자동차 사고로 관련해서 한의원에 많이들 내원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요맘때쯤에 한 3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차를 폐차시키고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남들 같지가 않고 막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요. 일단 우리가 몸 자체가 구조적으로 종적인 스트레스와 횡적인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 몸의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처럼 상부 쪽 증상, 머리, 목, 어깨 이런 상부 쪽 증상들이 많이 두드러져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원인들과 왜 그런 구조적인 거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고 그럼 어떻게 치료적으로 풀어나갈지를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구조적으로 경추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1번 경추에서부터 7번 경추까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커브 상태가 약간 C자형 커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머리에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1번 경추의 이름을 아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틀라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구를 떠받치는 신의 이름 아틀라스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어디 가서 내색은 못하고 굉장히 끙끙 앓고 속으로 많이 힘드시고 그러한 것들을 아틀라스 신드롬,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압박을 많이 받고 떠받치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경추 1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회전 운동, 목에 돌아가는 운동의 70% 정도를 이 경추 1번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 경추에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C자형 커브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경추는 전만, 앞쪽으로 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흉추는 뒤쪽으로 후만, 요추는 앞쪽으로 다시 전만. 그래서 우리가 S자 곡선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S자 곡선이 어느 정도는 다 타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없어서도 안 되는 이 곡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곡선에 방해가 되는 횡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에는 이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손상을 받는 근육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미세한 근육이고 가장 심부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근육이 척추를 잘 떠받쳐주고 이 안정을 시켜줘야지 우리 몸에 무게를 잘 분산시켜줄 수 있고 뭐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 질환이라든지 멀리 나아가서 두통이나 뭐 안구 쪽 질환 등등까지도 많이 잡아줄 수가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종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뭐 갑자기 뛰거나 뭐 무거운 걸 지탱을 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웬만큼은 버틸 수가 있지만 횡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혈근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근육이 한번 손상을 입으면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은 밖에서 만지면 만져질 수가 있고 그럼 아프구나, 내가 안 좋구나 이거를 알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안쪽에 심부 근육은 그거를 바로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시고 바로 당장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고 지내실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몸이 이제 뭐 쉬려고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심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인데요. 이 다혈근을 치료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렬 상태를 똑바른 정렬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가 아니라 부상의 근본을 제거를 해주고 재발 방지까지 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방치료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가지로 접근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추나치료, 교정치료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약침치료고요. 지금 이제 화면상에서 제가 추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나 치료는 몸에 틀어진 뼈를 찾아서 그거를 원래의 정렬 상태로 맞춰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 한 번 맞추면은 내 몸 상태 이제 똑바로 펴지는 거냐. 근데 한 번만에 맞춰지는 몸 상태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많지는 않고요. 계속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자세가 맞는 자세다라고
입력을 계속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입력을 시켜주고 그에 따라서 몸도 편해지고 하다 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가 입력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전에 이제 최승근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육에 심부에까지 좋은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주고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좋은 한약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해서 놔드리는 그런 안전한 약침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근육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퇴행성 변화도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까지도 염증이 퍼지거나 이제 관절에 만약에 구축이 온다거나 그렇게 많이 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런 한방 치료뿐만이 아니라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관리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집에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요즘에 또 환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맞아요. 있고 일교차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항상 좀 따뜻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부으셨다거나 발적이 있다거나 건들기만 해도 좀 통증이 있을 때에는 살짝 식혀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징후들은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타격을 입거든요. 그럴 때에는 겉에서부터라도 좀 따뜻하게 해줘서 온열 자극이 전달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나 오늘 치료받고 술 먹어도 되느냐? 아버님 소주 한 잔만 드실 수 있으시면 드세요. 그런데 그거 안 되실 겁니다. 드시지 어렵죠. 마세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한 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반대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염증이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숙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의 기능이 물론 어렸을 때 성장기 동안에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하지만 성장이 끝났을 때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항염증 기능을 해주고 몸에 손상이 있는 곳들을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은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고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열심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나아요? 여쭤보면은 밤샜다, 잠 잘 못 잤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 원장님 두 분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저 지금 교통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있죠. 이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엑스레이 찍고 영상 진단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골절도 없고요. 그리고 뼈가 부러진 것도 없고 아니면 뼈에 금이 간 것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죠. 보존 치료 또는 이제 물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께서 이러한 이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 제가 자꾸 통증이 느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 엄청 아프진 않아요. 근데 뻐근해요.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근거려요. 아니면 팔이 저려요. 내지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검사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후에 통증이 느껴지셨을 때 그 이후에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도 빠른 호전을 못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치료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언젠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이제 뼈에 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 근육과 신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과 신경의 회복은 사람의 체질과 회복력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큰 근육들은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작은 근육일수록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만일 디스크를 앓고 있거나 고질적인 질환이 있다면 더더욱이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 3주가 지나고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러한 증상을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렇다면은 정확한 치료 기간을 환자분에게 맞는 체질과 그리고 상태 고려해서 치료 기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주 후에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계속 어르고 달래고 옆에서 복도다 주고 해서 2달 반 만에 증상이 개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포기하고 치료를 멈추셨다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셨을 때고 오히려 그 통증이 골격의 평형을 깨게 함으로써 다른 데에도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뚝심을 갖고 치료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자동차 보험 치료가 필요한가요? 라는 내용인데요. 두통, 어지러움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요. 근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머리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종은 빠른 개선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탕약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후유증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담을 맡게 된 최성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잘 하셨어요? 네네. 네. 그 40여일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혹시 뒤에서 차가 와서 충돌을 했던 걸까요? 예,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정지하고 예. 있는 상태에서 그러셨고요. 예. 지금 증상 제가 여쭤봤을 때 들은 증상으로 봤을 때는 네. 교통사고 이후에 사고로 네.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증상, 네. 교통사고 후유증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지금 어머님께서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뒷목이나 어깨 부분의 통증 또는 저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저린 건 아니고, 네. 목이 당기면서 네. 뻣뻣하고, 네, 뒷목이 머리 당기고 뒤에- 뻐근하시고요. 예, 그래, 뭐, 돌덩이가 하나 얹어 있는 것처럼, 목이 편하지가 네. 않고 항상 무겁고, 예. 네, 항상 무거우시고요. 예, 네, 예. 혹시 뭐 허리가 아프거나 뭐 네.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허리는 그렇게 많이 통증이 심하지 않고, 가장 심한 곳이 목하고 머리거든요. 목하고 머리요. 네. 혹시 그 다음으로 뭐 몸 전체가 전신이 혹시 결린다든지 맞은 것처럼 네.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예,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런 건 일단 제일 없으시고요. 불편한 건 목이랑 머리입니다. 네. 혹시 머리 아프실 때 꽉 쥐듯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꽉 쥐듯이 좀 두통이 많이 발생이 되고 계세요? 예, 순간순간 이렇게 조인다는 느낌이 조이는 압력이 느낌? 예, 예. 그 조이는 느낌이 머리 전체적으로 그러실까요? 약간 뭐 오른쪽도 됐다가 뒤쪽도 왔다 갔다? 됐다가 약간 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러시고요. 혹시나 네네. 어지럽고 머리 아프실 때 약간 네. 메스껍거나 약간 구역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그거는 괜찮아요. 이 어저께는 부분은 다행인데요. 어지러워요. 네. 예. 혹시 교통사고 이후에 불안하거나 약간 초조하거나 뭐 잠이 잘 안 온다는 등의 증상이 좀 있을까요? 예, 그거 심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근거림이 심하세요?
네. 네. 그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뒷목의 통증이 가장 심하시고 뭔가 네. 돌을 얹어놓는 듯하게 아프고 머리를 싸매듯이 아프시고 예. 그리고 약간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 이 부분에 그 여러 가지 항목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 중에서 어머님이 해당이 되신다고 판단이 돼요. 네. 네. 그런데 한의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물리치료만 받고 계세요? 침, 뜸, 부항, 사열, 한약도 제가 먹거든요.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 네. 한약도 지금 복용 중이시고요. 예, 예. 네. 치료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거의 뭐 40일부터 계속 받았어요. 지금. 아, 그 사고 나신 이후로 바로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정형외과 20일 하고에 네. 20일 하니까 별 차도가 없어서 네. 한의원에 지금 거의 네. 20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 지금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침, 뜸, 부항치료, 물리치료, 뭐 한약치료 등등의 다양한 치료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어떤 한약인지 그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낫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한약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네, 예. 이 부분은 거기 내원하고 계신 원장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증상, 뭐 어머님의 체질을 잘 파악해서 목 부분에 근육의 긴장, 통증, 두통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어혈도 풀어주면서 근육도 풀어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침뜸 부항 말씀하셨는데 침 치료도 그 근육 부분의 경직을 좀 풀어주고 근육이 우리 목 뒷부분이 경직이 되고 사고로 인해서 이쪽에 굳어지면 굳어진 만큼 우리 머리 쪽의 근막을 당겨서 두통이 조이듯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증상으로 봐서는 충격이 아주 콩한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침 치료를 받고 계신 부분이고 뜸 부항 치료도 지금 통증의 개선, 완화를 위해서 받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침 치료 이외에 약침 치료는 받지 않고 계세요? 이제 제가 원래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네. 이제 목 디스크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하고요. 네. 지금 교통사고로 인한 또 목 디스크가 있으면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여쭤보신 거죠? 예, 예. 네, 일단 목 디스크 치료 방법이랑 교통사고 치료 방법이랑 뭐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뭐 좀 비슷한 부분이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 부분의 주변 근육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순환을 활성화시켜서 회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지금 침뜸 부항 치료 이외에 약침 치료라고 한의원 치료가 한의학적 치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약침 치료까지 같이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내원하고 계신 한의원에 추나 치료가 혹시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지금 목 부분으로 목 디스크까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나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 디스크가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목 부분의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추나 치료까지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 처음에 한의원 가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받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일인데 그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소화 한 번 체했을 때는 침 치료 한 번만 치료 이후에도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게 좀 심한 경우엔 오래 걸리듯이 지금 어머님 증상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 받았는데 호전이 잘 안 되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호전될 수 있는 좀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치료 이외에 약침 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까지 같이 받으신다면 앞으로 회복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 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네. 추나하고 약침만 뭐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치료 방법이요. 네, 그 저희 한의학적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약, 침, 뜸, 부항치료, 물리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이렇게 7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어머니께서 치료 받으시듯이 조금만 좀 꾸준히 받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정도, 3회 정도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호전 속도도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뭐 그리고 원장님이 계속해서 우리 어머님이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뭐 잘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어디든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를 잘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의원, 뭐 정형외과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약, 침, 뜸, 부항치료, 물리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까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를 받는데 나의 그 본인 부담금, 나의 돈이 드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이 부분이 그 비용이 알아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분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자주 통증이 다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부터 합의 직전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는 한의원 치료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께서는 후방 추돌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시청자분의 그 머리가 뒤로 이렇게 확 꺾어졌다가 앞으로 이렇게 확 움직이는 이런 편타성 손상이라는 그런 그 증상을 이제 겪으셨을 거예요. 편타성 손상의 편자는 채찍의 편자로서 마치 채찍을 이렇게 휙 휘두르는 것처럼 머리가 휙휙 움직였다고 해서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외상성 경부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휙휙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의 척추 중에서는 사실 가장 뼈가 작고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경추 부위에 목에 있는 부위가 이제 근육과 뼈가 손상을 받아서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근육 문제만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이제 골절까지 일으켜지면서 목 이 아래의 부분에 뭐 이제 운동 감각이나 운동이나 그 감각신경들이 아예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경추 디스크가 있으셨어요. 이제 경추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벌써 추간판이 경추부에서 뒤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편타성 손상을 당하셨을 때 단순 염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근육 신경에까지 조금 손상을 일으켜서 근신경의 문제도 아마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심한 운동을 해서 머리가 휙 꺾이는 그런 뭐 철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할 때나 또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이제 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머리가 휙휙 꺾인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돌 이전의 아이는 카시트를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했을 때 급브레이크와 급발진을 많이 했을 때 또 편타성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목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잘 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 교통사고를 나셨을 때 아이가 같이 타고 있다면 조금 더 아이의 그 증상에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타성 손상의 이제 3대 증상은요. 경부에 있는 통증, 그다음에 두통, 머리가 아픕니다. 그다음에 목을 충분히 숙이고 제끼고 돌리는 그 운동의 범위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대 증상이고 그 이외에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이제 구토 증상이 일어나거나 머리가 어지러지라는 이게 빙빙 도는 현운, 그다음에 이명 같은 증상, 그러니까 전정기관의 약간 좀 혼돈으로 인해서 이명 증상 등의 다채로운 증상을 많이 호전을 합니다. 가벼운 증상들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만에 소실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뒤늦게 5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일주일 이상 잘 두고서 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증상을 관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타성 손상을 이제 경도에서부터 심한 정도까지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추 염자만 있을 경우입니다. 보통 손목을 이렇게 삐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염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염자는 이제 근육이나 힘줄, 인대 정도까지만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신경에는 별 영향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3주 정도 치료를 하시면 보통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증상형이라고 있는데요. 근증상형은 근육의 손상 말고도 신경의 손상까지 같이 오게 돼서 저림 증상이나 뭐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런 감각신경 이상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레이유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까지 이제 혼돈을 일으켜서 불면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고 바레이유 신드롬부터는 만성질환으로 만성의 후유증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심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절이나 그런 탈구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있는 심각한 상태인데 이 정도까지는 보통은 이제 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수술을 등등의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제 바레이유 신드롬 정도까지일 거로 보여지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의 지금 통증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직 그대로라고 봐서 근증상형이나 바레이유 신드롬 정도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조금 더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